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장부터 시작해서 기말 대비 1인데요. 4장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4.1 RN의 부분 공간. 정리 4.5를 보시면 H가 RN의 부분 공간인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니에요. 근데 걔가 RN의 정말 부분 공간이 된다 라고 하는 건 뭐랑 동치냐면 U 벡터, V 벡터를 임의의 걸 뽑아가지고 그리고 상수 C를 해서 상수배에다가 더한 게 항상 들어가면 동치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기는 애매하지만 워낙 중요한 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예제.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친 게 이제 제가 문제를 선택한 거고요. 단원마다 뭐 적게는 뭐 너댓 개, 좀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요. 해서 뽑은 것들 중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갈 거고요. 그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나갈 거고 근데 한 4문제 정도는 숫자를 그대로 내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숫자는 다 바꿀 거고요. 한두 개 정도는 약간 어렵게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변별력이 좀 낮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리고 하나 정도는 주관식을 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이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거의 널 스페이스 해공간 또는 영공간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근데 이 문제에다가 제가 플러스 알파로 로우 스페이스하고 칼럼 스페이스 행공간하고 열공간도 구하는 방법을 다 같이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는 다 가우스 소고법에서 시작하고요. A라는 행렬에 가우스 소고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1행과 2행을 위치를 바꿔줘요. 주축을 1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는 1행은 그대로 두고 여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3배 해서 더하고 2배 해서 빼면 되겠죠. 즉 2행을 뭘로 바꿔치기 하냐면 2행 더하기 3배의 1행 그 다음에 3행에서 1행의 2배를 뺀 거를 3행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얻겠죠. 그 다음에 2행과 3행을 바꿔주고 사실 요게 5배니까 또 빼는 작업을 거쳐주면 여기 다 0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냥 사다리꼴 행렬을 얻었어요. 근데 사실 행공간과 열공간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색깔로 할까요? 요 0공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충분하지 않고 얘는 항상 기하까지 가져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두 번째 행은 그대로 두고 이제 여기까지는 전진소거법이었고 후진대입법을 하기 위해서 요 주축에 요 위에 있는 거를 잠깐 멈출게요.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2배 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걸 0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게 되면 기하사다리꼴 행렬이 나오고요. 거기서 요 주축을 포함한 2개는 종속변수, 포함하지 않은 거는 자유변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0공간을 구하는 걸 한번 보면 자, 조금 당겨서 x 1, 2, 3, 4인데 2하고 4는 자유변수였죠. 그냥 그대로 오고요. 1하고 3가 어떻게 올 거냐면 첫 번째 행에서 요걸 다 더한 게 즉 x1 마이너스 2배 x2 마이너스 x4 한 게 0이니까 넘기면 x1이 뭐가 나오죠? 다음과 같이 2x2 더하기 x4가 나올 거고요. 이 두 번째 행에서 넘기면 마이너스 2배 x4가 나올 텐데 제가 2, 4를 나눠서 써서 이 앞부분에서 x2를 뽑아내게 되면 2, 1, 0,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뒷부분에서 x4를 뽑아내게 되면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그래서 자유변수의 개수만큼이 정확히 0 공간의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차원이 종속변수의 차원이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랭크라고 불리우는, 그건 6장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뭐 이미 사실 진도를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요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행공간은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널 스페이스 구하는 방법은 많이 했고요. 행공간 하는 것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드리면, 자, 이 A라는 행렬을 갖다가 쭉 가우스 소거법으로 바꿔서 마지막 최후의 기하 사다리꼴까지,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다리꼴까지 얻은 걸 제가 A'이라 그럴게요. 그거에 주축 행, 그러니까 주축을 포함한 행, 요거 두 개겠죠. 그거를 그게 정확히 기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요 녀석의 요거의 개수가 정확히 그 행공간의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개수, 랭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쪽은 또 뒤에 가서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A'에서의 요 행, 그 두 개를 가져오면 됩니다. 원래 거가 아니라 A'에서 하셔야 돼요. 자, 반면에 칼럼 스페이스 열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초록색으로 썼는데 얘는 A'의 주축 열을 생각하면 요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여기서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큰일 나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원래 A의 열들이 정확히 기저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요 두 개가 정확히 여기서의 주축에 해당하는 원래 A에서의 요 열들을 가져온 게 정확히 기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이제 장점은 A를 하면서 A의 행공간을 하면서 바로 열공간도 같이 구할 수 있고, 대신에 지금까지는 조금 0이 많이 들어가고 좀 깔끔한 그런 베이시스, 그런 기저였다면 요거는 원래 거니까 조금 더러울 수 있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좀 깔끔한 기저를 다시 구하고 싶으시면 A의 전치 행렬을 취한 다음에 그거의 행공간을 구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계산을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구하는, 특히 이 방법이 중요할 때가 곧 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열 공간을 구할 때는 반드시 원래 거에 가져가서 해야 된다. 근데 둘 다 어쨌든 주축의 개수니까 그래서 차원이 같은 거죠. 그게 랭크라고 불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고요. 자, 섹션 4.2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저와 차원인데, 사실 제가 이미 전체 복습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있는 용어까지 다 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저와 차원 예제 4.17에서 요거는 사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직 사실 4.1을 설명할 때는 기전이 하는 얘기를 못 했었는데 제가 그냥 설명할 때 한 거고요. 똑같은 문제를 또 풉니다. 숫자만 바꿔서. 그래서 1과 동일하니까 풀지 않겠고요. 제가 숫자를 바꿔서 내는 문제가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풀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 4.12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다음 또 이제 2번으로 고를 중요한 문제의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Rn, 유클리드 공간에 부분 공간 H가 있다고 했고, 근데 걔의 스패닝 셋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S라는 집합으로 생성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생성된다는 거는 충분히 많아서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저가 되기에는 뭐가 모자라냐면 1차 독립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거기서 적당히 몇 개 빼내고 그거 안에 포함되는 기저가 무조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미 기저일 수도 있지만 기저가 아니고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이 섞여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게 이제 넘버 2고요. 그래서 보시면 S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R3에 있는 4개의 벡터예요. 3차원 공간이니까 아무리 많아야 3개까지만 1차 독립인데 이미 4개니까 얘는 1차 독립은 글렀죠. 근데 사실 얘가 또 전체 R3를 다 생성하리라는 보장도 없죠. 사실 실제로 해보면 생성하지 못합니다. 얘는 R3에 있는 어떤 이런 2차원 평면밖에 생성을 못해요. 문제를 풀다 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그거의 그 스패닝 셋을 생성 집합을 H라고 놓고, 그러면 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많은 것들에 포함되는 진짜 H의 기저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솔루션 어떻게 되냐면, 자, 책에 나온 풀이가 있기는 해요. 뭐 사실 앞에 두 개가 답이고 얘랑 얘를 여기다 몇 배 여기다 몇 배 해갖고 더한 거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답을 알고 구한 거죠. 그래서 이런 풀이는 의미가 없고요. S의 벡터들을 열 벡터로 하는 행렬을 대부분은 그동안은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행벡터로 해서 푸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만 좀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포함되는 기저를 찾을 때는 칼럼 스페이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열 벡터랍니다. 예, 요 문제는 따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열 벡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설명을 먼저 하면 열 벡터라는 행렬을 만들고 그거에 열공간을 구할 건데, 근데 주축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바꿔도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순서 제가 안 바꾸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안 바꾸고 하면 요거를 칼럼으로 쓰고 얘도 열로 쓰고 열로 쓰고 열로 썼어요.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 이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처음 한 거는 그냥 요거 두 행을 위치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엔 요걸 주축을 해갖고 두 배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하다 보면 요게 또 요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주면 요 0 만드는 거 제가 중간 생략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널 스페이스를 구할 때는 기하사다리꼴까지 해야 되지만 열 공간이나 행 공간을 구할 때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주축인데 여기 이게 A'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면 여기에 있는 열 공간을 가져오면 안 되고 여기에는 요 위치에 있는 원래 행렬에서의 요걸 가져와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정확히 쟤네가 생성집합의 베이시스다. 네, 여기까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주축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게, 이렇게 하면 요 넘어갈 때 제가 가우스 소거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인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바꿨잖아요. 그 작업을 하기 귀찮으니까 애초에 순서 바꿔갖고 여기를 1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원소하고 첫 번째 원소를 바꿔줬어요. 요거하고 요거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만들면 아무래도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행은 냅두고 2행도 냅두고 3행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요걸 피봇으로 해서, 근데 이거 두 배에서 더하면 이게 통째로 없어지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또 사다리꼴 행렬을 얻었죠. 역시 이거에 해당하는 원래 A의 칼럼으로 가서 요거 두 개. 근데 아까 빨간색으로 한 거는 앞에 두 개였는데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 번째, 두 번째예요. 그래서 답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얘는 겹치고, 예를 들면 2,1,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푼 답이 보기 없을 수가 있죠. 네, 보기 없을 수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서 통법으로 때려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웬만하면 순서를 안 바꾼 채로 하는 쪽을 제가 답으로 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정리 4.14에 보시면 H가 Rn의 부분 공간일 때, 그리고 그 부분 공간에 어떤 부분 집합 T가 있어가지고 얘는 무한 집합이겠지만 웬만하면 T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몇 개 안 됐겠죠. 1차 독립이다 그러면 뭐 몇 개 안 되겠죠. 2개, 3개 뭐 이런 식일 텐데 1차 독립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걸 갖고 생성을 해도 H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못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못 만들어낸다고 치더라도 여기다 몇 개를 더해서 무조건 만들어내게끔 할 수 있다. 즉, 이 T를 포함하는 H의 기저가 무조건 존재한다. 이 정리에 이제 기반을 두고 예제 4.19가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제가 3번으로 택한 문제고요.
자, 그래서 3.1, 3,1,1, 1,1,1을 포함하는 R3의 기저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까 포함되는 했을 때는 제가 열 공간을 택해갖고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기본적으로 행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의 벡터들을 행으로, 물론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뭐 저는 안 바꾸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a를 만들고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가우스 소거법 했을 때 자유변수가 나오겠죠. 그 자유변수에 대응하는 표준 기저들을 추가하면 바로 그게 된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유변수가 두 번째, 세 번째였다. 그러면 표준 기저 E2, E3를 추가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처럼 그 영어 행으로 나열할 때 이제 뭐 그 주축을 염두에 두고서 순서를 조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안 바꾸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에는 바꿨네요. 안 바꾸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별 생각 없이 바꾸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바꾸 근데 어차피 이 경우에는 행이라서 상관없겠네요. 네, 행은 정말 상관없군요. 열일 때는 좀 문제가 됐는데 행은 상관없네요. 행은 어차피 하다 보면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쵸. 행은 상관없네요. 열일 때는 이제 바꾸면 답이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좀 위험했는데 이때는 바꿔도 됩니다. 이때는 정말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3배에서 빼주게 되면 이게 나올 거고요. 사실 이미 여기서 가우스 소거법은 끝났죠. 네, 그러니까 그 전진 소거법은 후진 대입법은 아직 안 끝났지만 역시 요거에 결국은 행공간을 구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왜 자유변수에 해당하는 걸 추가하면 되냐면 이 경우에 보시면 사실 끝까지 안 해서 그렇지 끝까지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1, 0 모시기 0, 1 모시기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앞에 두 개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는 막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딸랑 여기만 있는 거는 이걸 지지고 볶아서 만들 수가 없죠. 여기가 생기니까 절대로. 그래서 이 뒤쪽 자유변수들 꼭 뒤는 아니겠죠. 중간에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자유변수들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자리니까 E3를 추가한다는 뜻이고요. 원래 두 벡터 그대로 넣어놓고 거기다가 E3를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답은 책에 있는 답과는 달라요. 책에는 E2를 써놨는데 책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이제 해갖고 없는 거 때려 맞췄는데 저는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낼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푸시면 보기 있을 거고요. 혹시나 없다면 어차피 객관식에서 골라야 되니까 주어진 보기가 답이 되는지를 보시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가우스 소거법으로 애초에 보기가 이렇게 여기 엉뚱한 게 들어가고 3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 2, 3 이런 식으로. 그거에다가 그 가우스 소거법 쫙 해서 해갖고 해서 걔가 111 하고 뭐 위쪽은 일단 할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다리꼴 확률을 구했을 때 자유변수가 안 나오는지를 봐도 돼요. 그러니까 다 종속변수만 있으면 걔는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11 하고 여기 000 이런 거 나와버리면 그때는 걔네가 베이시스가 기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걸 살펴보셔도 되긴 합니다. 자, 연습 문제 6번하고 7번이 있는데 각각 넘버 2하고 넘버 3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션 4.4 내적과 정규직격이죠. 정리 4.26을 보겠습니다. 자, 알파라는 기저가 있는데 V1부터 VN까지가 있어요. 걔가 이제는 더 이상 얘기도 안 할게요. 어떤 RNA에 있는 그 부분 공간의 기저가 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 베타 U1부터 UN 참고로 집합으로 써놨지만 이거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괄호로 쓰는 경우도 순서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책을 따라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순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람슈미트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람슈미트 직교화 사람의 이름입니다. 둘 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람슈미트 오토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제가 이제 추약할 일이 있으면 GS 그래서 OG 줄여서 오토고널라이즈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정규화, 즉 모든 벡터의 길이를 1로 만드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하죠. 그 과정까지 하면 오토 노멀라이제이션을 따가지고 그람슈미트 오토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람슈미트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인지도 약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책에는 어차피 이 과정은 잘 안 나와 있고 여기만 있으니까 그람슈미트 직교환지 혹은 그람슈미트 직교 정규환지 뭐 혹은 정규 직교환지 그거를 이제 그람슈미트 직교화 어쨌든 보면요. 먼저 그러니까 V1부터 Vn이 주어졌을 때 U1부터 Un 어떻게 하느냐. U1은 그냥 V1 그대로 두고요. U2부터 달라지는데 V2에서 다음을 빼줍니다. U1 내적 U1분의 U1 내적 U2, V2 곱하기 U1. 자, 좀 어려워요. 요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일단 요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에는 n번째가 거의 비슷한데 잘 보시면 U1 요게 1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1까지 요거 책에 오타예요. 제가 예전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한 번 더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은 여기 있는 u2는 u2랑 똑같죠. n은 그대로 오고 여기는 i 이런 식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외우시면은 이거 모양 보시면 요거 하나만 사실 잘 들어보면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시기가 쉬울 건데 저 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정규 수업 때 설명을 드렸었는지 가물가물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U1 벡터가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제 U1은 뭔가 사실 얘는 V1이기도 하죠. 근데 V2라는 거를 U1에다가 내렸을 때 그 내리고 나갔고 얘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걸 얘랑 수직이 되게 펴서 U2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요 벡터를 V2에서 빼면 요게 이제 U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구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잠시 제가 임시 변수로 X 벡터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지금 제가 중간에 오타 내서 지금 아직 안 썼는데 X 벡터라고 하는 거는 X 벡터의 길이에다가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썼지만 U1 벡터 길이분의 U1 벡터 그게 좀 이따 올 겁니다. 여기 이제 그게 빠져 있고요, 역시. 그래서 근데 요거는 V2 코사인 세타 요건데 이제 아마 들어올 겁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게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면 뭔가 내적하고 비슷해 보이죠. U1 V2 내적을 하면 여기 U1 하나 더 위아래다 하나씩 더 곱해줘요. 그러면은 요게 되고 여기 하나 더 곱해지면 그게 내적이 요거의 제곱이 되니까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요 벡터만 하나 빠집니다. 요런 과정을 거치는데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금방 유도하실 수 있으시면 안 외워도 되고요. 아, 나는 이해가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요 111 동일하고 요거만 달랐죠. 근데 그게 요 n은 여기랑 동일하고 여기 i는 시그마로 n-1까지 바뀌면서 간다. 자, 이거 풀어서 써보시면 익숙해지실 텐데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적다가 뒷부분은 제가 미처 깜빡 잊고 녹음을 하면서 적질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 요걸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제 4.16에 있는 예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해보시면 그냥 마침 그람슈미트 정규 직교화를 했더니 표준 기조가 나와서 그 책의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책에 없는 문제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제가 4번 유형으로 꼽은 문제고 책에 없습니다. 알파라는 기절을 V1부터 V3인데 어떻게 줬냐면 1,1,1,1 알파에 있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벡터로 줬어요. 1, 2, 0, 1, 2, 4,0 그랬을 때 그걸로 생성된 H 그게 사실 얘네가 생성만 했다 그래서 기저가 되는 건 아니죠. 얘네가 1차 독립인 거를 문제 조건에서 준 겁니다. 얘는 기저다. 그러면은 얘는 알파 안에 있는 3차원 부분 공간이겠죠. 그랬을 때 그거에 얘도 기저지만 다른 좀 더 좋은 쫙쫙 펴진 서로가 서로를 수직인 그런 직교 기저를 구해봐라. 책엔 여기까지고요.
저는 추가로 정규직교의 기저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1은 그대로 V1 두고요. U2는 V2에서 U1 내적 U1분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필기는 끝나서 문제 없고요. 자, 그냥 보겠습니다. U1 내적 U1분의 이제는 포인터를 더 잘 보세요. U1 내적 V2가 있고 거기다 U1을 곱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써놓고 나면 그 다음엔 그냥 산수예요. V2 그냥 가져다 쓰고 U1은 그대로 V1이었으니까 가져다 쓰고 U1 내적 그러니까 사실 V 요거 내적하면 제곱하면 4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내적하면 얘네 둘이 내적한 거죠.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1 하면은 그게 4죠. 그래서 4분의 4 해서 계산하면 0,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사실 여기도 여기만 보시면 돼요. 요거 거의 비슷한데 3고 여기가 다 3 유지되고 여기는 1, 1, 1, 2, 2, 2, 2, 2, 2 이렇게 돼서 요 모양만 외우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산수입니다. 가능하면 이게 분수가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까다로워 끼해야 뭐 한 2분의 1, 뭐 6분의 1, 요 정도는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유리수 범위에서 다 가능하도록 제가 분수가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정수가 나오도록 혹은 하나 정도만 마지막 계산에서만 유리수가 나오는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U1, U2, U3 다 구했죠.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럼 슈미트 오토고널라이제이션이고 이제 거기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정규화를 해서 길이로만 나눠주면 돼요. 길이가 1이 아니니까 루트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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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루트 4니까 2분의 1 여기도 루트 2분의 1 루트 6분의 1 그러면 제가 그냥 프라임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정규직교 기저죠. 그럼 사실은 얘네를 행벡터나 혹은 열벡터로 쓰면 그 행렬이 사실은 직교 행렬이 돼요. 그거에 대한 정리가 정리 4.27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렬이 직교 행렬이다. 직교 행렬의 정의는 역행렬이 바로 전치 행렬이 되는 거예요. 저가 정의였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칼럼 벡터들로 쓸 수도 있고 로우 벡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이 칼럼 벡터였으니까 제가 로우 벡터를 쓸 때는 트랜스포즈를 쓰도록 할게요. 책에 따라서는 트랜스포즈를 안 쓰기도 합니다. 전치를 안 쓰기도 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저는 전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벡터들이 Rn의 정규직교 기저가 된다. 혹은 이 행들이 정규직교 기저가 된다. 그러면 그걸 모아놓은 게 전직교 행렬이 된다. 그래서 정규직교 기저 체크하는 거나 혹은 직교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건 다 같은 얘기다. 그러면 직교 행렬을 구분하고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에서 연습 문제에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 행렬이 직교 행렬이냐? 사실 심플해요. 그냥 요거랑 트랜스포즈는 구하기 쉽잖아요. 그거 두 개 곱해갖고 항등 행렬 나오느냐 이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칼럼이나 로우를 택하셔 책에 칼럼만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칼럼 벡터, 열 벡터를 해갖고 자기 자신의 길이는 전부 다 1이고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3개가 있겠죠. 1, 2, 1, 3, 2, 3 이렇게 했을 때 내적하면 다 0이 나오냐 그걸 체크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yes, no 퀘스천이 아니라 다음 중 직교 행렬인 것은 혹은 직교 행렬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시험 문제는 연습 문제. 그리고 이제 얘는 A 인버스를 구하라. 직교 행렬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안 내고 근데 사실은 얘는 잘 보면 이제 코사인 사인 같은 거는 사실은 얘는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회전 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호들도 다 있습니다만 이번 범위가 아니라서 제가 복습은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건 3차원에서의 사실 회전 이동에 해당하는 건데 얘네들도 다 직교 행렬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내적 요 길이가 다 1인 거 보이시죠? 혹은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서로 다 해보시면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전체 이게 직교 행렬인 걸 눈치채시면 인버스면 그냥 트랜스포즈만 하면 답인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5절 외적인데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택한 넘버 5고요. PQR 3차원에서 이제 3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라. 혹은 삼각형 PQR의 수직인 벡터를 구해라. 사실 이거는 굳이 외적을 안 쓰고 고등학교 때 방식으로 물론 푸셔도 돼요. 근데 외적을 기왕 배웠으니까 혹시 잘 막히시면 고등학교 방식으로 푸셔도 서술형 아니니까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PQR을 그렸을 때 PQ 벡터는 항상 AB 벡터 했을 때 반대쪽으로 빼는 거죠. 위치 벡터로 O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PR 벡터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S는 2분의 1 AB sin 세타. 근데 우리가 외적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크기는 요 두 벡터의 길이의 이거 A 벡터, B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 B 벡터의 각각의 크기의 곱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아니에요. 그거고 방향은 이렇게 두 개가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을 때 예각적으로 감아주었을 때 오른손 엄지가 향하는 방향. 이게 방향이었었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아니까 사인 세타. 요거랑 크기와 방향을 합쳐가지고 외적이 정의가 됐었죠. 계산법은 이제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ijk를 위에다가 요거는 각각 e1, e2, e3입니다. 단위 벡터고요. 표준 기저고요. 그래서 요 행렬 요거의 벡터를 나란히 쓴 다음에 요거에다가 일행에 대한 여인수전기 하듯이 여인수전기 기억 안 나시면 앞쪽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소행렬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거 빼놓고 양쪽에다가 해서 마이너스 여기는 또 플러스 그거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나오는데 이 벡터의 길이 그럼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각각 900, 225, 225 계산해 보시면 6루트 15 나오고요. 그래서 정답은 넓이는 3루트 15 나오는데 우리가 방향이 이렇다는 걸 아니까 요게 정확히 이 삼각형의 수직인 벡터겠죠. 걔는 2, 1, 마이너스 1 벡터다. 하나만 찾으시면 되죠. 연습 문제 4번도 이 유형과 동일합니다. 제가 하나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평면방 여기는 안 썼습니다. 평면방정식이 있다. 그러면은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쓰면서 얘기할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이게 평면방정식 일반형이죠. 근데 사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a, b, c라는 법선 벡터를 가지고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에 뭐 예를 들면 기절을 구해라 이런 거는 사실 앞장에 있는 1장 문제죠. 사실은 이런 거하고도 연계돼 갖고 좀 섞여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따로 뽑진 않았고요. 자,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